바람입니다. 바람. 윈드, 바람. 바람 오늘도 뭐 좀 춥더라고요. 아직도 꽃샘추위가 있는데 그 바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바람입니다. 동아일보 사면입니다. 조국 당 비례대표 지지율이요 15%랍니다. 민주당이요 비례의석 뺏길라 당혹스러워 한답니다. 뭐 기사를 쭉 읽는 것보다 이 그래픽 보여드리면 눈에 확 들어오실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주요 정당별 전국 지지율을 갤럽이 조사해서 어제 발표했어요. 볼게요.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31%, 조국혁신당은 전국 지지율, 정당 지지율입니다. 6%, 개혁신당 3%, 무당층 19%, 뭐 무당층 또는 중도 표심 뭐 그런 거겠죠.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아니 그럼 15%라는 숫자 어디 나온 거냐? 볼게요. 비례대표, 즉 어느 정당을 지지합니까? 지역구에 나온 후보 말고 어느 정당을 지지합니까? 그 정당 지지 투표인데 비례대표입니다. 총선 비례대표 투표 의향정당 보세요. 국민의 미래, 위성정당이죠. 국민의 미래 37%, 더불어민주연합 25%, 조국혁신당 15%, 아 여기 있네요. 개혁신당 5%, 새로운미래 2%, 녹색정의당 2%, 부동층은 13%입니다. 성재준 의원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이 수치를 보고 혹시 깜놀하셨어요? 아니면 어느 정도 예견하셨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바짝 신경이 쓰이시나요? 어떻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이제 조국 혁신당이 만들어지겠다라고 했었을 때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는 조국 이제 대표가 이준석 대표한테 우리 좀 합당하면 어떻겠냐, 같이 이제 가면 어떻겠냐, 연대하면 어떻겠냐라고 했었을 때 매몰차게 거절당했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조국 혁신당에 대해 가지고 아마 대부분의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긴가민가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이제 비례대표 투표 의향을 이제 물어보는 여론조사에서 15% 가까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제가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법치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예민하게 반응을 못한다라는 아쉬움도 좀 드는 건 분명히 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2심에서까지도 실형을 선고받은 분이니까요. 이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이게 이제 앞으로 민주당한테 부담이 될 것이냐, 국민의힘한테 부담이 될 것이냐, 요거에 대한 얘기도 좀 덧붙여야 될 것 같은데 눈에 띄는 거는 이제 부동층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13%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아까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지금 대표를 한 0.7% 격차로 승리를 했습니다. 네. 아주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양당에 대한 어떤 불만이 많은 그런 상태다 보니까 몇 표 차이로 갈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예민한 지금 지점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두 가지를 종합해 봤었을 때 지난 대선에서 어떻게 우리가 0.7% 차이로 이길 수 있었고 어떻게 정권 교체가 가능했을까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엔 그거에 대한 답을 조국 대표가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조국 사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셨고 특히나 민주 진영에 계셨던 분들 중에 국민의힘 쪽으로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칭찬하고 그리고 또 옹호하셨던 분들 중에도 막판에 가가지고 비판하셨던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부동층을 형성하고 있을 거라고 무당층을 형성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쪽으로 충분히 흡수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김진욱 대변인 보실 때는 비례대표 투표 의향 정당에서 조국 혁신당이 15% 지지율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정도는 물론 이제 선거철이다 보니까 표현 같은 것도 굉장히 신중해야겠습니다. 이 정도면 약진입니까? 앞서 키워드 바람 정도입니까? 아니면 그걸 더 나면 돌풍입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이 정도면 일단 돌풍으로 시작은 했다. 이렇게 평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조국 신당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 대체적으로 지난 21대 총선에서의 열린민주당 정도를 생각했거든요. 그때 한 5%, 6% 그 수준, 그리고 의석수로는 한 3석 정도. 일단 한 미니정당 정도로 시작을 생각했었는데 네. 지금 그의 한 3배 정도의 지지율이 나온다. 그러네요. 이 얘기는 벌써 그 3배 이상의 사람들이 뭉치고 있고 모이고 있고 또 이게 스노우볼 이펙트 같은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는 것처럼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분석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시작 자체는 돌풍이 아닌가라는 걸 이제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이게 얼만큼 더 갈 것이냐? 이거는 이제 양대 정당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런 데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조국 혁신당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돌풍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은 선명성 이 한 단어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조국 혁신당이 그 가지고 나온 기치가 아주 간단합니다. 검찰 독재, 조기 종식. 딱 이 8글자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아하. 근데 이것을 동의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 계시다. 특히 민주당의 지지층 중에서. 그리고 조국 혁신당을 투표하러 나오는 적극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앞으로 민주당을 교차 투표할 가능성도 크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일정한 우호적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바람이 좀 지속될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단 돌풍 충분히 지금 상황에선 돌풍이란 표현을 쓸만하다 그런 상황이라는데 한국일보에서 좀 보겠습니다. 관련해서요. 한국일보 오면입니다. 문정부 청와대 사람들이 지금 몰려든답니다. 조국 신당에. 지금 황운하 의원도 지금 나란히 입당해서 같이 앉아있는 모습도 보여 있고요. 지금 어떤 인물들이 이 합류를 했는지 잠깐 읽어보고 갈게요. 황운하 의원을 필두로 이날만 어제만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인사 4명이 조국 혁신당에 합류했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의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윤재관 전 국정홍보비서관, 정춘생 전 여성가족비서관, 배수진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입당한 것이다. 이 외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을 지낸 문용식 아프리카TV 창립자, 총리실 공보실장 맡았던 김보혁 전 한겨레신문 편집국 부국장 등 친문 인사도 함께 발을 들였다. 조선일보 기사 하나 더 읽고 갈게요. 조선일보 3면 기사입니다. 지지율 15%로 오르자 황운하도 입당, 피고인 도피처된 조국당. 무슨 말일까 읽어볼게요. 그 인물 밑에 관련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황운하 원내대표를 입당하자마자 원내대표 맡았어요. 문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무마 등으로 2심까지 징역 2년. 그리고 보세요. 황현선 사무총장이라는 사람, 문정부 한국성장금융본부장이 내정됐고 청와대 낙하산 논란으로 사퇴됐던 인물, 박은정 전 검사,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로 법무부에서 해임 징계됐던 인물 등등등 면면을 지금 조선일보는 그래픽으로 아예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장현주 부위원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네. 조국 혁신당은, 그러니까 이른바 조국이라는 인물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괴력입니까? 아닙니까? 글쎄요, 저는 조국 혁신당에 앞서서 돌풍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요. 이런 현상들이 정치는 정말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과연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이것을 두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런 관계 설정이나 조국 혁신당을 끌어안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미 민주당이나 정치인들이 결정할 단계가 지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국엔 민심, 국민들이 결정하실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국 혁신당이 나오면서 이른바 다시금 민주당이 조국의 강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저는 이제 그 우려도 지나간 우려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 설정은 결국 민주당이 주도하거나 또는 이제 민주당이 결정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민심이 조국의 강을 건넌 것으로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민심이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상황들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 이 부분만 논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내용은 결국 민주당의 어떤 비례 지지율을 나눠 가지는 것 아니냐, 결국 제로섬 게임이 될까 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 우려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민주당이 좀 더 중도 외연 확장으로 나아가고 네. 조국 혁신당은 조국 혁신당 나름대로의 그 선명한 부분들을 강조를 해서 나름대로의 득표율을 끌어모은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큰 틀에서는 진보 진영의 전체 파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관계 설정이 자연스럽게 나아갈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은 고민이 클 것 같아요. 우리 강전의 부위원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서 이 지지율 여론조사도 나왔죠. 무시할 수는 없는 수치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조국의 강에 빠진다고 가정을 해볼 때 결국 그게 지금 부동층 표심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그게 초미의 관심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동층은 아마도 중도층, 우리가 얘기했던 20%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저는 그분들이 과연 조국 혁신당의 손을 들어주실까 좀 의문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창당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그리고 창당 이후에 하는 얘기는 민주당이 하기 어려운 얘기 우리가 나서서 하겠다. 망치선처럼 앞으로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1호 영입 인재로 들어온 신장식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방송인으로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지만 이전에 정의당에서 사무총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인사들도 봤을 때요. 박은정 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왔을 때 결국에는 조국 혁신당이 지금 소구하고 있는 지지층은 중도라기보다는 민주당, 진보 계열에서 조금 더 강성인 분들에게 이제 어필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중도층이 어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 비례 연합에 있어서 지금 진보당 인사들이 들어오는 것이 결정이 되었잖아요. 새진보연합에서도 용해인 의원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서 재선을 하겠다라는 지금 발표를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넘어서서 진보당 인사들이 들어오고 또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은 시민연합에서 들어오는 4명의 인사에도 또 이제 통진당의 후신인 사람들이 들어올 것 같다라는 보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누가 들어오게 될지 정확하게 결정이 되면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중도층에 어필한다고 보기 어려운 인사들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에서도 계속적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이후 순위로 들어가게 될 민주당에서 자체적으로 위성정당에 내는 후보들이 아무리 중도층에 소구하려는 인물들을 넣는다고 해도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중도층에 대한 소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표심이라는 게 정말 앞서 여러분들 지적하셨지만 표심이라는 게 어떻게 움직일지 쉽게 가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고심은 깊어질 것 같아요. 중앙일보 사면 기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나름 분석한 거예요. 보세요. 갈라선 낙준연대 뭘까? 바로 여러분 감 잡으셨죠? 이낙연, 이준석 연대가 갈라지다 보니까 그 빈틈을 조국 신당이 채운 거 아니겠느냐? 김진욱 대변인. 그러다 보면 앞서 이제 지지율 그래픽도 제가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지금 조국 혁신당에 비하면 조금 이제 뭐랄까 약해요. 그렇다면 고민이 깊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 한 달 정도 총선 앞으로 다가왔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낙준연대라고 해서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두 분이 같이 정당을 합해서 개혁신당으로 했을 때 그때 사람들 주목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미 갈라서고 난 이후에 지금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가 각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 길이 전혀 뉴스로 화제가 되고 있지 못해요. 네, 그 정당 지지율 그래픽 좀 띄워놓으시면 시청자분들 이해가 되실 것 같으니까 그 말씀 전해드리면서 보여드릴게요. 한번 말하시죠. 개혁신당이 지금 3%밖에 안 납니다. 그 당시에 낙준연대가 결성될 때 개혁신당이 한 4%, 새로운 미래가 한 3%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합치면 한 7% 이상의 그 지지율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지지율이 조국 혁신당이 6% 정도로 되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저쪽으로 가 있다는 뜻이에요. 개혁신당이 지금 3%, 새로운 미래 1%입니다. 오히려 그 낙준연대가 결성될 당시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그나마 지금 개혁신당이 3%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 정도 보여지는데 네. 일반 국민들, 유권자들의 관심권 바깥으로 이 제3지대가 밀려나간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오히려 그 자리를 비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조국 혁신당이 빠르게 그 자리를 메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일견 타당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도 이런 지점 때문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 이 제3지대 이 약진들이
거대 양당들한테 지금 초미의 관심일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세계일보 기사 좀 보겠습니다. 세계일보 1면입니다. 방탄, 종북, 길 터주는 비례대표제. 뭔지 좀 볼게요. 1심 유죄 황운하 의원 조국당 입당했다는 거 앞서 말씀드렸죠. 불출마를 하겠다는 의사를 번복하고 비례 도전 가능성이 있다. 항소심 실형 조국 전 장관 이어 논란, 사법 방어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진보당 후보 최소 3석이 예약돼 있다. 다양성 강화 본래 취지, 비례대표 원래 취지가 그런 거잖아요. 다양한 직군들 다양성 강화하겠다는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지금 주목해 볼 게 있는 게 이번 총선에서요. 지금 특히 국민의힘은 여기에 지금 우려 내지는 비판하고 있어요. 방탄이라고 지목한 의원들 뭐 다시 국회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것도 있지만 종북 세력이라고 규정한 사람들에게 길을 터주는 거 아니냐 관련해서요.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에 이런 발언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 바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키겠습니다. 정보, 첩보, 간첩의 문제는 일반 경찰이나 검찰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첩보와 정보의 영역이지 수사의 영역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통진당, 후신 등 종북 세력에게 전통의 민주당을 숙주정당으로 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동훈 위원장의 주장, 이 민주당을 겨냥하는 주장 발언이긴 합니다만 지금 성재준 위원님, 통진당 세력들이라고 이제 언론들은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던데 지금 대공수사권 부활이라는 걸 언급해서 뭐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부터는 지금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걸 다시 총선 승리하면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애당초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검찰의 어떤 역할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예민하게 반응을 했었고 그 연장선에서 이제 갖고 있었던 국정원이 갖고 있던 역할조차도 경찰로 넘겨버리게 되고 그리고 검찰이 갖고 있던 것도 검수완박이나 등등 해가지고 이제 내보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거를 다시 원상복귀시킨다라는 것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린다라는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건 방탄과 종북이라고 하는 아까 전에 키워드가 있었습니다만 저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 쪽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고 조국 혁신당 쪽으로 들어간다라는 게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계속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는 과연 중도층이 저거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아까 전에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피고인의 도피처가 된 당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피고인 당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실형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기소가 된 사람들 하나같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조국 혁신당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종북 계열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통진당 어떤 출신의 사람들 진보당 계열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비례대표를 최대한 이제 끌어모으겠다 해서 다 지금 연합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과연 이게 중도층한테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저는 전혀 설득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전에 여론조사 계속해가지고 저희가 봤습니다만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정당 지지율로 봤을 때 6% 나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돌풍이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만 글쎄요. 제가 보기엔 돌풍이 이미 한계점에 다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분명히 듭니다. 민주당에 대해 가지고 약간 극성, 조금 더 강력한 어떤 지지층이 조국 혁신당으로 모여 있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19% 정도 되는 무당층이 조국 혁신당으로 흡수가 될까? 6%를 넘어가지고 10% 이상 될까? 굉장히 저는 회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정말 진심으로 저는 대한민국의 진보를 위해서라도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만큼은 민주당의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미 뭐 연대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정치와 법치는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정치인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국민들한테 인기가 아무리 많다라고 해도 10% 지지율이 나오고 15%가 나오고 몇 프로가 나오든지 간에 죄가 있는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속 조국 혁신당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아까 전에 황운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1심에서 실형 받았습니다.
자기가 총선 불출마 선언하겠다라고 했죠. 12일 정도 만에 지금 조국혁신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지율 15% 나오니까. 황운하 이게 현 의원, 의원입니다. 네네. 네. 그 현 의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치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재명 대표도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발 대한민국의 진보를 위해서라도 이런 상식적인 비상식적인 모습들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총선이 이제 임박할수록 첨예한 사안이 계속해서 이제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신경전도 치열해지고.